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3가지 방법, 그리고 보너스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저희 집 아이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저희 첫째는 6살이고요. 둘째는 3살이에요. 동생은 사실 책을 굉장히 좋아라 하고 살짝 도서관이라고 운만 띄워도 도서관에 가자고 쪼를 만큼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을 고르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반면 저희 첫째는 책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을 나이이기 때문에 언제나 노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얘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거를 싫어해요. 가면 좋아해요. 가기까지의 거부가 좀 많았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제가 한 최근 6개월 정도 전부터 굉장히 이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은 뭐 매주 도서관에 가는 거, 그리고 틈틈이 얘가 놀다가도 이거 무슨 책이지? 꺼내보고, 그리고 엄마가 책을 빌려오면은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책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좋아하는 책을 넘겨서 혼자서 보고, 물론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그림을 보는 것을 즐기고, 그런 아이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의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돈의 문제를 떠나서 책을 매번 제가 구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책과 가까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에도 3가지의 작은 소소한 팁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량으로 빌려와요.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 책 좋아하겠구나, 재밌어 하겠구나 하는 책들 위주로 빌려오고요. 아까 말했던 그 첫째는 창작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연관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또 창작을 많이 읽히고 싶어서 정말 애가 이 코드에 재밌어 할 것 같은 창작을 열심히 찾아서 매주 빌려오는 책이 한 4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40권 정도는 제가 가서 매주 빌려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도서관 4군데 정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책을 빌려오고요. 제가 갔을 때의 장점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빌려오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집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내용의 이야기,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매주 전집을 만들어서 빌려옵니다. 책을 충분히 빌려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마다 책을 좋아하는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창작도 좋아하고 또 자기가 꽂힌 책에는 반복해서 보는 성향인데, 저희 첫째는 한 번 본 건 잘 보지 않거든요. 도서관을 활용을 하면 매주 새로운 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과 도서관 나들이 하는 날을 정해 놓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놀아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도서관 나들이를 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을 하루 빼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날 어린이집을 빼고 그날은 도서관 나들이의 날로 정해서 도서관에 가요.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던 게, 첫째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둘째는 제가 말만 꺼내면 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어린이집 갔다 오면 오후에 그 늦은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도서관에 갔다 오면 시간이 없잖아요. 엄마가 또 밥 먹고 씻자고 하니까. 그래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첫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짝 꼬드겼죠. 금요일날 아침에 엄마 오늘 도서관에 갈 일이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오늘 하루 쉬고 같이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안 가고 엄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 어딘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도서관 나들이를 합니다. 저희 제주도에는 이제 시내에 몇
괜찮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을 때 2군데, 많으면 3군데 도서관을 돌면서 책을 빌려 오는데요. 아이들이 가서 내가 뭔가를 보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선택을 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서점이라도 괜찮지만 저희가 서점을 가지 않는 이유는 서점에는 요즘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난감에 애들이 먼저 눈이 가고 장난감이 달려있는 책을 사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 나들이를 통해서 거기서 스스로 책을 고르고, 또 그 외에도 어린이집 다녀온 후에 집에서 뒹굴다가 정말 할 일 없을 때는 우리 도서관 갈까? 이렇게 말을 꺼내서 첫째가 오케이 하는 날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6시에 문이 닫는데 저희가 5시에 말을 꺼내면 아이들 막 챙기고 하면 5시 반이거든요. 그럼 도서관에 가면 5시 한 40분 정도 돼요. 정말 시간이 뭐 10분, 20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가는 습관을 들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첫째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핑계를 대죠. 엄마 오늘 책 꼭 반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날은 그냥 같이 가고, 또 안 넘어가는 날은 그럼 엄마만 빨리 갔다 올게.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은 약간 척기부리기 때문에 계속 가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가요. 그래서 야 엄마 이거 갔다 올 테니까 너네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제 가고 싶다고 나서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을 좋아하는 둘째가 좀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도서관 다니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린이집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매일 어딘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제주도에는 볼 것도 많고 박물관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딜 갈 건지 매일 계획해서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집 안 가는 일주일 동안 너네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거야. 수민이가 가고 싶은 데도 갈 거고 내 동생이 가고 싶은 데도 갈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가고 싶은 데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는 도서관에 가고 싶어. 그래서 여행 일정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10분, 20분 도서관에 들려서 그냥 한번 이 도서관은 어떤지 훑어보는 정도라도 들리려고 했고요. 특히 제주도에 이제 지역별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늘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만 다녔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들을 투어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주 도서관에 가는 이런 시간을 정했던 거죠. 도서관을 다니면 사실 아이들이 선택해 오는 책이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하년 6살짜리 아이, 3살짜리 아이는 아직 자기의 그 흥미나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 앞에 좀 재밌어 보이는 그림이 보인다거나 하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들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는데 집에 가져갈 수 있어. 그 경험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값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팁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겼을 때 그 분야에 마음껏 푹 빠지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령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한때 곤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만나면서 곤충에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도서관에 다니면서 빌렸던 책은 전부 다 곤충책이었어요. 곤충에 대한 도감에서부터 곤충이 주인공인 창작책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의 곤충이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검색해서 빌려다 줬었고요. 아까 여름방학 때 다른 도서관에 뭐가 있나 가보자 라고 했잖아요. 저희 첫째가 거부 반응 없이 그 도서관에 가보고 싶어 했던 게 그 도서관에 가면 내가 보지 않은 곤충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여기가 어떤 책이 어떤지, 도서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도서관에 가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빌렸고요. 그리고 제가 곤충 코너에 가서 주인공이 곤충으로 나오는 책들을 다 빌렸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 한 8군데의 도서관에 다녔는데 장수풍뎅이
곰팡이와 사슴벌레가 주인공인 책은 거의 다 본 거예요. 얘가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영역을 확장을 하더니 이제는 엄마 곤충으로 검색해줘 라고 해서 곤충으로 검색을 해서 또 나오는 책들을 다 읽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는 어느 정도로 봤냐면 유아 코너에 나오는 책을 다 읽고 초등 저학년, 초등학생용 나오는 도서까지, 그러니까 글밥의 수준이 꽤 높아진 책까지, 그리고 성인용으로 나온 책, 곤충책의 일부분이라도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가 있으면 그건 다 찾아 읽었거든요. 그 정도로 충분히 빠지고, 그렇게 빠질 수 있었던 게 직접 곤충을 채집을 다니면서 흥미를 가졌고 그걸 책으로 연계를 하고 또 집에서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를 키우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아는 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더 다양하게 읽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얘가 다른 영역의 책은요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곤충이 나오는 책들만 봤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4개월 넘게 그렇게만 했었었고요. 지금은 충분히 곤충을 보고 나더니 조금씩 다른 쪽으로 다시 조금씩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돈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경제 동화를 살짝 넣어줬더니 너무너무 또 좋아하면서 네, 엄마 이것도 돈에 관한 책이야? 여기도 돈이 나와? 여기도 돈이 나와? 촌집이니까 다 돈이 나오지. 그렇게 지금은 경제 동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겼다면 아이가 독서 편식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이 그 분야의 책을 넣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특정 사물을 좋아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도감에서부터 창작까지 다양한 영역을 주면 이제 선택은 아이가 하는 거죠. 그렇게 빌려봤는데요. 아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쿨하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빌려봤지만 돈 들이진 않았어. 쿨하게. 그 부분은 그냥 아이가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전 좋아하는 책만 충분히 읽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라면 아이가 곤충을 좋아해요. 그러면 사실 뭐 유튜브에서 생생한 곤충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접하기 전에 책을 먼저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책을 가까이 하기에 쉬운 것 같아요. 아이가 곤충을 좋아해 곤충 정보가 사실은 유튜브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던져주게 되면 걔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책을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동영상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은 책에 있어. 저도 사실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그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거든요. 유튜브로 얻는 지식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을 활용성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저도 컴퓨터로 바로 검색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요. 이제 아이에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책에서 봤지. 그럼 우리 함께 책 찾아볼까? 라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 키워드를 넣어서 나오는 책들을 전부 다 빌려서 새로운 정보를 찾고 그런 재미도 책에서 발견하면 훨씬 더 책과 가까워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잠자리 독서 습관을 만든다. 꼭 잠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 중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가족의 책 읽는 시간이야.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미 큰 아이들을 봐도 하루에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는 일정한 이 시간만큼은 책을 읽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잠자리 독서 습관이에요. 저희 집은 그냥 습관적으로 정말 양치나 모욕을 하는 습관보다도 먼저 자리 잡은 게 잠자리 독서 습관이었어요. 첫째가 어렸을 때는 저도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책 읽어주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읽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책을 읽고 자는 거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시작돼서 요즘 뭐 그런 습관을 가진 집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가 육체 정도 크고 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진짜 피곤한데 그냥 자고 싶은데 아이가 항상 그 시간은 반드시 책
정말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늦었어도 책을 한 권이라도 읽고 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게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얘한테는. 근데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자거든요. 평균적으로 8시 반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 10시에 애들이 잠들어요. 1시간 반 동안은 엄마랑 책 읽고 뒹굴뒹굴하고 책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 공부를 한다라는 기분보다는 그냥 엄마랑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겨서 그 감정을 나누는 시간?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추억인 것 같고요. 한때 저희 애가 벌레 잡고 논다고 친구들하고 막 밤 10시까지 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오면은 그냥 한 권이라도 읽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 충분히 책을 읽기 때문에 사실 낮에 책을 좀 보지 않아도 저도 뭐 그렇게 신경이 쓰이거나 하지 않아요. 얘가 6살에 1시간 정도 책 읽었으면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잠잘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가족이 약속한 책 읽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책 읽는 습관의 독서 습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습관을 위해서,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 혹은 공부를 좋아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스스로도 굉장히 약속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외적 보상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별표 스티커 모아서 100권 읽으면 엄마가 뭐 사줄게.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책을 즐기는 그 시간이 즐겁고 책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는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어 하는 경험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